자, 임대차 조문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자,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은 안 되는 거죠. 건물을 임차했거나 주차 타워 같은 공작물을 임차한 사람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시킨 물건, 이게 부속물이죠. 이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차인 소유. 예컨대 건물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키.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요, 떼가야 돼요. 원상복구를 해야 돼. 그런데 임대인에게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켰을 때. 요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이란 말이 없으면, 요 말이 없으면 원상복구 해야 돼요.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을 때, 요 때는 임대인한테 사라. 또 하나, 그 번호키를 임대인한테 돈 주고 샀을 때, 요 두 개. 그럼 이렇게 되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해야 돼.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고 임대인한테 사라 할 수 있다. 그게 부속물 매초권이다.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부터 매수한 물건.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에 할 수 있다. 자, 이거 임대차 종료 시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지상물 매수권하고 구별해야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이 만료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임대차 종료 사유 중에 하나가 기간 만료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사유가 이만큼 있고 그 안에 기간 만료 종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죠. 예전에 시험에 지상물 매수 조건은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조건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이렇게 행사했다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지상물 매수 조건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고요. 반면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647조는 적법전대죠. 근데 어떤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을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 전대한 경우죠. 이때도 전차인은 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첫째,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키고, 전차인이 또는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돈 주고 산 거, 또는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산 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세 가지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8조, 649조, 650조는 딱 결론만 눈여겨보세요.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이 받을 돈이 있어, 임차인한테. 그걸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 650조. 임차인 소유의 동산 압류라고 되죠. 동산. 그러면 질권. 유치권이 아니고요. 질권. 전동포 주인이 하는 거지. 이거가 똑같다. 또 하나는 토지 임대인이 2년 이상 차익 못 받아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 그럼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 이렇게. 임차인 소유 동산 압류, 질권.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 저당권. 이렇게 딱 매치해서 그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이것도 중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 확인했었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당연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관 숙박계약 같은 숙박업소 숙박계약 같은 걸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적용이 안 되죠. 이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비용상환청권. 이건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부속물 매초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탈락. 임차인이 건물이나 공작물의 사용 표현을 위해서 부속시킨 임차인 소유 물건이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거 부속시켰다라는 말은 독립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번호키처럼.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이건 부속물이 아니야. 독립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부속매초가 아니고요.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 2번 같고요. 3번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임대차 종료 시에라고 되어 있지만 단 제외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종료가 돼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지상물 매수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부속물 매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입니다. 일방적 권리고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따라서 판례가 하나 있죠. 갑일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하고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무슨 비용 상환 조건이라든가 무슨 매수 조건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비용 상환 조건 포기는 괜찮은데 부속물 매수 조건 포기는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럼 이건 임차인에게 딱히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에게 불리해야 무효인데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이건 무효가 아니다. 비매수청구도 포기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무단양도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임차물의 전대, 무단전대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사례 형태로, 특히 무단전대가 사례 형태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률 관계를 일단 정리를 한번 쫙 할 필요가 있죠. 조문에서 봤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두 번째,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유효.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도와 전대에 관련된 조문 기본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법률 관계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전대했다. 그 양도나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양도인, 을이죠. 또는 전대인이라고 하죠. 임차권 양도했을 때는 양도인이고요.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전대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은 임차권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될 것이고요.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되겠죠. 어쨌든 그 양도인,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죠. 당연히. 동의를 받아줘야 병이 목적물로 사용시키게 되니까 만약에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음 이 3번은 무단전대의 경우에만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전대인 을은 전차인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을병 간의 관계죠. 그 다음 이제 갑을 간의 관계. 요게 이제 을병 간의 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과의 관계. 자, 임대인은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만약에 해지할 수는 있는데 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 해지하지 않고 있으면 갑은 여전히 임대인이고 을은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부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 갑의 건물을 빌려서 우리 부인병하고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을이 임차권을 부인에게 양도를 하고 여전히 을병이 가구점을 계속 운영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갑의 동의를 안 받았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못한다. 왜 못하냐? 이런 경우에는 갑을 배신한 게 아니라 남편이 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거는 임대인 갑을 배신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신행위가 아니다 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뭐예요? 부부 사이 임차권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양수인 또는 전차인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을도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갑을 간의 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갑병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임대인 갑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 병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요 갑이 동의를 안 했죠. 따라서 병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 병은 자신의 권리 을로부터 양수한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갑에게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의 목적물 점유는 적어도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병에게 물건 돌려달라. 여기서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을이 임차인이니까 목적물을 직접 나에게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갑이 병에게 물건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때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직접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을이 임차인이니까 갑은 병에게 을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을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의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플러스 병에게 또다시 손해배상이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여 차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에게 또다시 야 손해배상해라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2번이죠. 아주 중요하죠. 요 정도 3번은 보지 마시고요. 요 정도를 무단양도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